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영상에서 댓글을 주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래키 걸만한 키값들의 제약 조건 없이 인덱스는 대부분 추가하시는 편이냐? 일단 좀 자주 쓰는, 여기 아마 적어주셨던 것 같은데 자주 쓰는 키면은 저는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일단 걸고 시작하지는 않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연관 관계를 연관 키를 이제 걸어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하시면서 그 데이터가 너무 크지 않다면 하시면서 뭐 성능이 느려지거나 하는 부분이 나온다 하면 거셔도 되고, 뭐 그냥 다 걸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인덱스가 너무 한 테이블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개발 편의성. 이거는 저는 약간 이게 최근에 또 이거가 또 나름 얘기가 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SNS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안 걸긴 하거든요. 근데 개발 편의성이나 뭐 이런 성능 이런 부분, 저도 잘 모르는데 성능이 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인덱스만 걸어도 성능은 나쁘지 않으니까 사실 그냥 운영 편의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연히 우리가 모든 기능을 이제 무결하게 만들어서 제공한다. 뭐 가령 뭐 데이터 삭제, 데이터 수정 등등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만약에 FK 뭐죠? 네, 제약 조건을 다 걸어 놓는다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막 데이터 삭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운영할 때 예를 들어 장애가 났어요. 어떤 데이터가 꼬여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데이터가 막 에러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딱 일단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삭제하면 뭔가 바로 그 이슈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왜냐면 장애가 더 급하니까요. 근데 그걸 삭제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무결성 위반이라서 삭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운영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옳냐 아니냐를 따지면은 되게 저는 어려운 주제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왜에 대해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제약 조건을 안 걷는 게 운영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데이터적으로라도 빠르게 조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에서 장애가 났는데 제가 이거 무결성 유지하면서 피처 개발해서 장애 대응할게요. 잠시만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조치를 위해서 좀 저는 제약 조건을 걸어놓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생각해 무조건 그러면 이제 운영을 위해서 안 걸어야지 이게 아니라 만약 만드는 서비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만드는 서비스가 되게 무결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경우는 약간 솔루션. 예전에는 참고로 저는 서비스 안 하고 일었었던 적도 있으니까 어떤 솔루션 SI 나갔을 때는 다 걸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긴 근데 이제 막 당장 서비스처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사 막 이런 곳이 쓰고 그쪽에 데이터 관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긴 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결성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뭔가 당장 긴박하게 대응하거나 이런 게 없거나 꼭 어떤 또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안 거는 편인 것 같고 성능은 어차피 뭐 성능은 저는 여기 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성능을 조치를 하는 편이었어. 물론 데이터가 막 너무 많아졌는데 인덱스 추가한다면 그거 자체도 비용이긴 한데 또 안 쓰는데 무조건 인덱스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좀 낭비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 안 건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만드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그럼 건다면 왜 걸어야 될까 안 건다면 뭐 때문에 안 걸어야 될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랬고요. 큰 회사를
테이블로 어플리케이션 단을 지향하고 직접 DB에서 걸어주는 게 낫다. 이건 제가 약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거는 방식을 지향하고, 저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는 경우는 왜 안 나오지? 저는 거는 거는 이제 통합 테스트나 H2DB 가지고 테스트 같은 거나 짜거나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유니크, 왜냐면 테스트 돌릴 때 유니크 인덱스가 있어서 테스트를 좀 보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크 인덱스가 그래야 그나마 DB랑 비슷하니까, 실제 DB랑.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것만 달아놓고, 요러면 이제 로컬 테스트 돌릴 때는 JPA가 DDL 만들어주잖아요. 오토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때 이제 유니크가 걸려있으니까 그나마 유사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운영 DB하고는 똑같지 않지만. 그래서 저것만 걸고, 그냥 일반 인덱스는 전 여기 명시 안 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스트 API도 DB가 있는데, 그 DB에 얘 말고도 인덱스가 더 걸려 있긴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굳이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관리하고 싶다면 걸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운영 DB는 그리고 DDL 자체를 그냥 이 엔티티랑 대칭을 꼭 안 시키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큰 회사에서 인덱스 추가할 때, 보통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데, 이게 완전 큰 국민 기업 같은 곳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아예 권한이 일단 개발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다 DBA 분이 알아서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 DB에 대한 어떤 컬럼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직접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DBA 분이 있는 회사면 다 이제 검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권한이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개발이 운영 DB를 바로 접근 못하게 하고 이런 거가 있는 회사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의 뭔가 절차라기보다는 DBA 분, 어떻게 보면 DBA 분이 어떤 분이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어떤 DBA 분이 있는 경우는 이게 DB 성능적인 것까지 예를 들어 제가 인덱스나 컬럼을 추가한다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DBA 분 기준으로 어떤 이 효율적인지 뭔가 구조적인 건지 인덱스의 효율이나 이런 걸 다시 검토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단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좀 신뢰하거나, 일단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이 데이터베이스,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DBA가 바라보는 최고 괜찮은 DB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바라보는 DB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좀 시선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조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약간 절차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되게 작은 규모 스타트업 할 때는 직접 바로 하죠. 근데 증적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곳도 있었어가지고,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누가 신청했고 언제 추가했고 누가 처린 DBA가 누가 있고 이런 것들, 코드단에서 인덱스를 추가하는 방식, 이게 혹시 이걸 말하신 거 맞겠죠? 저는 굳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애초에 라이브 DB 갈 때는 다 DDL 오토 기능 같은 거 다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거로 꺼두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코드에 너무 안 적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쁠 건 없다 생각하고요. 적어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보고 DB에 이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여기에 누가 이걸 적어놨는데 또 실제 운영 DB엔 삭제해놨어요. 그럼 이게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좀 귀찮으면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인수인 겟이 어떤 값이 보고 코드 한 번 쓰는 게 요거는 저는 요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적어 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DB 인덱스도 체크하고 요것도 체크하고 하니까 좀 귀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약간 인수인계를 할 때도 코드 기준의 인수인계와 DB 구조에 대한 인수인계를 좀 찢어서 바라보긴 하거든요. 그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코드에 안 적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관리 차원에서 나는 그렇게 좀 동료를 위해 하고 싶다 하면 더 좋긴 하죠. 잘만 관리한다면. 애매하게 관리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고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하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연관관계를 안 걸려고 하지만 양방을 걸면 그쵸, 오더가 오더 아이템이고 한다거나. 그쵸, 저는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마침 여기 오더가 있는데 뭐가 적당한 게 있을까요? 오더를 읽는 게 없나? 오더를 조회하는 게 단일밖에 없네요. 굳이 보면은 저는 좀 조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조합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라이프 사이클, 그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적으로 이게 융합돼 있다 하면은 저는 필요하면 양방향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네. 근데 막 그게 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구성해 놓은 거를 볼까요? 오더 엔티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지금 그냥 이 연관관계는 아예 안 맺어 놓은 상태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 안 걸어 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안 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오더, 이거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참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오더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실제 보면 얘는 아무도 안 써요. 얘는 아무도 안 쓰고 죄다 그냥 오더에서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더 아이템에 있어야 되는 로직인데 여기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그게 뭐 마냥 나쁘다라고 보긴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둘이 진짜 밀접한 관계다 하면은 그게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 이런 예전에 코드가 좀 생각이 안 나는, 예전에 이런 경우 이런 코드를 봤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랑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이 오더 아이템에서 어떤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한 다음에 지금 일단 약간 수도 코드처럼 짜고 있는데 참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저도 그때 예제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이 어떤 오더 아이템에서 처리할 일인데 이렇게 메소드는 만들어 놓고, 이게 오더를 조회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러고 쓸 때는 그냥 오더를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참 예제로가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무조건 오더로 가져와서 오더 아이템만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럴 바에는 사실은 그냥 오더 아이템 리파지토리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이상한 일들을 이상한 코드가 막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코드 예제가 지금 없어서 제가 이걸 잘 설명을 못 드리는데, 대략 느낌적으로만 좀 오용인 거죠. 막 무조건 오더에 아이템스가 다 있네, 그럼 아이템스 처리를 무조건 다 여기서 하고 막 이런 그런 케이스인데 뭔가 예제가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방금 제가 이거 한 것도 어떤 경우에선 적절할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잘 판단하셔서 양방향을 거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질문하셨던 거 보면 저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이거를 풀죠. 비즈니스라기보다 구현 레이어에서 푸는 편인 것 같아요. 아까 어디 있었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오더 프로덕트란 걸 조회하고 오더를 추가한다. 이런 것들로 좀 한다던가. 이건 프로덕트 쪽이구나. 이런 조합을 좀 해서 푸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적절한 예제가 여기서도 뭘 적절한 게서 나오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 수정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또 코드가 나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현 레이어에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일단 맨날 임플먼트 레이어라고 하나 그렇게 부르는 영역에서 비즈니스 레이어는 사실은 이제 이 조합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고 아까 굳이 보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저는 구현 레이어거든요. 그리고 얘를 쓰는 애는 얘를 쓰는 이 서비스 쪽이 이제 전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조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영역이다 하면 지금도 여기 오더 리파지토리 애드를 하고 있죠. 그럼 보면은 제가 저거 추가해서 그렇고 실제 저장하는 영역을 여기서 하고 있긴 합니다. 저장은 그대로 여기서 아이템도 한 번에 여기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얘기하신 게 계산 로직을 가져다 총 금액을 한다거나 요런 거면은 사실 구현 레이어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구현 레이어인 것 같아요. 만약 네. 그래서 양방향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거나 뭐 이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오더가 있을 때 오더 아이템이 무조건 있네. 그러고 하면은 그리고 얘는 무조건 뭔가 항상 딸려 다녀야 되네 하시면은 거시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 좀 중복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네, 질문 여러 개 주셨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